드디어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이 여름 짜증나는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신나는 이야기들 들리는 자동차 라이프 탑라이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승현 씨. 네. 한 주간의 자동차 업계의 각종 뉴스를 정리해보는 탑라이더 주간 오토뉴스 탑5. 낮에는 초여름 날씨로 뜨거웠던 지난 5월 넷째 주였습니다. 네티즌이 가장 관심 있게 본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기사는 르노 삼성의 QM3, 트립이 아닌 실제 연비 결과에 관한 시승기입니다. 네, 들리는 탑라디오 팟캐스트 지난 11회에는 QM3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정말 연비가 그렇게 좋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트립 연비가 아닌 실제 연비 측정 결과 과연 어땠을까요? 트립 연비에 비해 실제 연비가 낮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공인 연비보다는 높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탑라이더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으로 관심을 받았던 기사는요. 신형 카니발이 9년 만에 모든 걸 바꾸고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9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한 기아차의 3세대 카니발 출시 소식인데요. 지난 2세대에 비해 크기는 약간 줄어들고 성능은 향상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 이틀 만에 5,000대나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그 인기를 크게 떨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중고차 가격, 구형 모델의 중고차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어서 인기 있는 뉴스는요. 시티카, 르노 삼성 SM3 G 도입 기념 무료 및 할인 이벤트 소식입니다. 시티카에서는 SM3 G 도입 기념으로 1시간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말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시티카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또는 시티카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해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매연도 없고 소음도 없는 전기차 체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마지막으로 인기 있는 기사는 포르쉐 마칸 출시 현장 포토뉴스입니다. 포르쉐 컴팩트 SUV 마칸의 출시 현장, 그리고 마칸의 디자인과 내부의 사진을 볼 수 있는 포토뉴스가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김진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신차 뉴스 시승기, 그리고 화보 뉴스 등 다양한 소식이 인기 있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가장 궁금하셨나요? 이상 탑라이더 주간 오토뉴스 탑5였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신차 출시 소식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김진우 기자가 출장 중인데요. 오늘은 김진아 기자랑 마칸 그리고 카니발 2개 신차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김진아 기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안 반가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뭐랄까 김진우 기자가 출장을 갔다라는 거에 너무 즐거워하면 김진우 혹시 삐칠까봐. 난 조금 신나게 했는데 어떡하지? 그러게 나중에 들으시면 좀 그러니까 슬퍼하실까요? 살면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나의 마음을 숨기는. 제가 아직 어려가지고. 그렇게 김진우 기자가 방송할 때만 되면 승현 씨 옆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전 졸아요 그때마다. 알았어요. 나 이러다 난리 나겠다. 뭐 괜찮아요. 뭐. 그렇죠. 내일이니까. 네. 네. 포르쉐 마칸 그리고 카니발 2개 신차 소식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네, 뭐 마칸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막간을 활용해서 마칸을 활용해서 이런 자유분방한 애들이 좋아요. 네. 어서 평가질이야. 죄송합니다. 어땠어요 그때? 언제 있었죠? 5월 20날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음. 포르쉐가 1월달에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를 가졌는데 올해 출시할 차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한 7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많은 기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게 바로 마칸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봐선 저는 특별히 감흥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 다들 이렇게 마칸에 이렇게 흥분을 하는가. 근데 이날 딱 봤는데 흥분할 만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우리가 흔히 느끼기에는 뭐랄까요? 형과 동생 뭐 그쯤 아닌가요? 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긴 한데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카이엔이 좀 크거든요, 저한테. 차가? 예. 그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 차는 진짜 정말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었어요. 그만큼 여성 운전자를 고려한 차라는 얘기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확실히 들었고요. 남성분이라도 충분히 좋아할 만해요. 근데 뭐야? 저는 상필 씨의 마음을 좀 그 말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기사나 블로거나 이런 거 찾아봤는데 대부분 카이엔 닮았다, 뭐 911 닮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같은 그
회사 안에서 만든 패밀리 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창의적이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포르쉐도 까시려고요. 전혀요. 뭐 포르쉐 제가 포르쉐 깐다고 알겠어요? 한국어 공부를 따로 할 것도 아니고. 네. 네. 제가 한번 그 911 4S 그거를 한번 몰아볼 기회가 있어서 운전을 해봤는데요. 네. 감동이더만요. 어. 그렇죠. 그거 운전 한번 딱 해보고 다른 차를 탔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왜요? 누가 잡아당기나 해서. 맞아요. 차가 그냥 받는 대로 쭉쭉 나가죠. 그러니까 이거 보통 차들 보면 가자 그러면 네. 그리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가자 하고 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하고 바로 가는 느낌. 그렇죠. 그 막 헤드레스트 네. 머리가 박히는 느낌이 확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경차 같은 거 타면 가자 그러면 그래 이런 아니, 느낌. 하고 반문하는 느낌 있잖아요. 가야 돼요 이런 거. 네, 네. 네, 또 나도 딴길을 기회가 세지 되면 말고. 타보고 싶네. 네. 세 가지의 라인이 나왔어요. 네네. 그렇죠. 이날 출시 때는 두 개가 먼저 보여줬어요. 마칸 터보하고 마칸 S만 보여줬고 마칸 S 디젤은 6월달에 출시 네. 예정이라서 이날 볼 수 있었던 모델은 두 종이었어요. 어땠어요? 두 종에 아까 우리가 말했다시피 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 김지한 기자 직접 보시기에는 디자인이 좀 어땠어요? 우선 뭐 마칸 터보나 마칸 S는 크게 외형상 뭐 차이점을 뭐 잡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거의 다 똑같고요. 우선은 이렇게 옆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날렵한 그 포르쉐만의 라인이 있잖아요. 그게 뭐 감탄을 하시는데요. 잘 뻗은 개구리. 네네. 그 파나메라도 약간 좀 이렇게 납작하면서 길쭉한 거기에 이제 바퀴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좀 어떨까 싶은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차고는 좀 높아졌고 그 SUV는 원래 좀 차 안에도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납작하게 낮춘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성분이 타고 내리기에도 좀 많이 불편하지 않고 근데 실내 느낌은 하여튼 되게 좋아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좋은 걸? 안 그러니까 타봤는데도. 세단의 높이를 약간 높여놓은 느낌. 네네. 전체적인 크기는 이게 아우디의 Q5랑 베이스를 같이 간대요. 그래서 그 차체 크기는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네. 그렇죠. 아우디 Q7 같은 경우는 좀 둥글둥글한 이미지에 좀 Q5. 통통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찝차를 굴려놓은 듯한 느낌. 네, 좀 왠지 덩치가 커 보이는 느낌이 나는데 얘는 안 음.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UV 같은 경우는 뭐 벤츠의 뭐 G박의 뭐 이런 뭐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냥 그런 차량들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온 느낌이 많다라고 네. 하면 이 차는 역으로 그냥 승용 세단을 약간 높여서 실용성을 높였다 네. 뭐 이런 느낌이면 될까요? 표현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럼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예. 저도 네. 약간 그런 느낌은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네. 보통 SUV라고 하면 좀 두껍다, 뭐 네, 묵직하다, 맞아요. 약간 이런 이미지가 첫인상이 되게 강한데 네. 얘는 아무래도 포르쉐 그 원래 디자인에 약간 좀 베이스가 들어가다 네. 보니까 SUV치고는 조금 날렵한, 좀 날씬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딱 처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메리트로 다가왔죠. 제가 타면 상당히 작게 느껴지겠네요. 소형차. 이게 남자 모델이랑 여자 모델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 계신데 자, 남자친구가 마칸 탔으면 좋겠어요? 카이엔 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본인이 운전하진 않을 거예요. 뭐또 망설이시는 거 보니까 카이엔인데. 아까 얘기했죠. 사회생활 똑바로 하자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친구가 카이엔 탔으면 좋겠어요? 마칸 탔으면 좋겠어요? 차가 무슨 상관이에요? 역시 저만 사람을 볼 사랑해주면 줄 아는. 되죠. 오늘 마칸 특집이라 마칸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네. 남자 차 안 본다고요? 안 봐요. 어떻게 한번 지난주처럼 해볼까요? 안 봐요. 그래요. 대중교통 이용할 거예요. 신경질 내면서. 자, 마칸 이제 외형에 대한 얘기는 좀 나눠봤고 네. 혹시 SUV란 말 말고 뭐 따로 만들어낸 말은 없나요? 네, BMW는 SAV라는 단어를 쓰는데 AV요? 네, 액티브죠. A는. 아, 예. 네, 유틸리티가 아니라 A라고 해서 액티브. 그러니까 예, 죄송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포르쉐는 따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건 없고요. 전 또 SAV라고 해서 스페셜 오디오 비디오인 줄 알고 좀 미디어 성능을 좀 많이 좋게 만들었나 했죠. 네,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자, 외부 얘기했으니까 내부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운전은 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잠깐 앉아보기만 했는데요.
포르쉐 아까 911 타보셨다 했잖아요. 흥분하셨어요. 포르쉐. 네. 발음 조심하셔야 해요. 네, 예. 포르쉐. 예. 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포르쉐 특징이 실내가 굉장히 이렇게 좁아요. 그 운전자를 감싸듯이 완전 다 이렇게 꽉 막힌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뭔가 구속하는 느낌이 들죠. 네, 예. 지붕도 되게 낙굴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막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정도의 약간 실내를 갖고 있는데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SUV이지만 좀 이렇게 나를 좀 보호한다 내지는 나를 좀 이렇게 감싼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뭐 포르쉐 느낌이겠죠. 아마 그런 느낌일지도 모르겠어요. 포르쉐가 그 카이엔 만들고 그다음에 파나메라 출시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스포츠카를 만든다라는 정체성에서 좀 벗어났다 싶어갖고 다시 좀 원래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취지일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못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김 기자님 표정을 보니까 너 나한테 왜 그러는 표정이어서 제가 당황할 만한 질문을 자꾸 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항상 이렇게 앞서 나가서 예. 네. 네, 그 실내는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체적으로 좀 좁다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SUV니까 좁다고 많이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뒷자리도 굉장히 뭐 적당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혹시 이거 마칸도 시동 거는 게 왼쪽에 있나요? 네, 왼쪽에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포르쉐 타고서 촌스럽게 잘 찾았죠? 어? 없어. 이거 그리고 뭐 버튼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쵸, 막 그랬더니 찾게 되죠. 선배가 그 차 주인 형이 왼쪽 라이트 켜는 데 있는 거예요. 오. 네, 저도 그래서 확실하게 찾아봤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핸들 왼쪽. 이유는 그게 예, 전통이랍니다. 예, 포르쉐의 그렇죠. 전통. 잘못 물어봤으면 또 잘못 물어봤을까 봐. 잠깐 질문하시면서도 긴장하셨네요. 옛날에 그 뭐죠? 사브. 사브. 사브가 이 기어 콘솔이 오랜만에 있는데 그 킥박스가 있었잖아요. 네. 얘는 도대체 왜 이랬을까라는 궁금증이 상당히 많았는데 참 익숙한 거를 주로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꾸 딴 얘기들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뭐 그러면 특징 뭐 없어요? 실내 뭐 그 독특한 거. 그냥 별로 특별히 그냥 기존에 왔던 거 그대로? 마칸보다 마칸이라고 특별한 거 그런 거는 특별히 없었어요. 뭐 마칸이라는 마크가 좀 있다든가 뭐 이런 정도죠. 뭐 마칸이 마크가 따로 있어요. 로고가 있어요. 글씨. 그 타이프 로고 마칸. 네. 마칸 뭐 글씨로 써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림으로 마칸을 상징하는 영문으로요. 그, 네. 예. 그렇구나. 네. 네, 뭐 우리 디자인 얘기 그만할까요? 디자인 얘기를 이게 참 예쁘다. 그런데 좀 더 컴팩트한 느낌 때문에 날렵해 보인다. 이게 이제 네, 주된 포인트죠. 느낌인 것 네, 같고 네. 내장은 어때요라고 하면 카이엔보다 좀 작아요. 끝.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승용에서 차고를 높여놨기 때문에 좀 헤드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좁지 않나? 네, 그래서 좀 약간, 네. 답답할까? 네. 나중에 그 마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CF 만들 때 김종서 씨 노래를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해서 괜찮네. 구속받고 싶으면 타라 막 이렇게 좋네요. 내 여자를 구속받고 싶네요. 구속하는 법 막 이렇게 해갖고 괜찮네. 차에다 묶어놓고 자 안전벨트를 묶고요. 네. 그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 좀 맞장구 쳐주면 좀 받아주세요 좀. 받아주는 거잖아요. 사람을 네 알겠습니다. 당황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무슨 정책 토론회도 아닌데 뭐 어때요? 자 네. 그러면 이제 껍데기 얘기했으니까 이제 속 성능적인. 내장 내부 내장이란데 사람 몸의 내장 그런 것처럼 엔진 뭐 이런 성능, 것들 네. 우선 지금 3개의 종류의 이제 라인업이 발표됐는데 제일 많이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마칸 S인 것 같아요. 근데 마칸 S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이게 수치로 되어 있는 걸 얘기 들으면 저도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숫자가 저는 익숙치 않거든요. 근데 그럼 대충 하시면 되죠 뭐. 네, 그냥 좀 불러드릴게요. 뭐. 네. 가솔린 3.0리터의 V6 바이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요. 4륜 구동이면서 또 7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이 34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46.9, 최고 속도는 254km/h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5.4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복합 연비는 7.3km/L입니다. 저는 여지껏 그 방송에서 아나운서든 누구든 간에 퍼 리터 또는 퍼 아워까지 정확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김진아 기자 말고는 못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뭐 약간 그 기상캐스터 느낌 났어요. 아 그랬나요? 오늘의 네, 날씨는 오늘 날씨는 어디 있고요? 서울은 좋고요. 대구는 좋고요. 이런 약간 이런 느낌. 네, 잘 봤습니다. 이런 그런데 터보 지금 마칸 S의 네, 이제 마칸 스펙을 S를 말씀해 주신 거죠? 말씀드렸어요. 네. 마칸 S는 요즘 S는 네.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뭔가 S가 붙으면 거꾸로 타는 보일러 있잖아요. 곤충 보일러. 그러니까 거꾸로 타는 보일러 때문에 효율이 좋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것도 뭐 두 번에 네 번 탄다니까 요즘은. 요즘 네 번이 옛날이 벌써? 두 번이죠. 예, 그러니까 3.0 바이터보 두 번이잖아요. 두 번을 한 번 더 태운다는 얘기죠. 좋네. 그런 느낌. 슈퍼의 S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슈퍼의 S로 보시면 되겠죠. 슈퍼의 S. 네. 예. 이런 디테일까지 굉장히 친절해요. 야, 기상캐스터. 아주 좋아. 기상캐스터 땅. 자, 뭐 그래요. 이런 성능, 이런 디자인 비슷한 애들도 있잖아요. 친한 애들.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5랑 베이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외형은 거의 비슷하고요. Q5 아우디 Q5죠. 그러면 배기량으로 치면 뭐 SQ5 정도 될까요? 그러면 그러게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3.0으로 해서 네. 예 하면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숫자를 상당히 잘 김 못 기자님을 외워서. 네. 당황스럽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숫자를 잘 못 외워서. 그리고 또 이 Q5 또 비슷하지만 국내 차종으로는 산타페랑 좀 비슷하게 외형적으로 성능이 아니라. 그렇게 커요? 근데 납작해요. 느낌은 좀 전체적 길이나 이런 건 좀 비슷한데 높이가 좀 납작하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작지는 않아요. 한번 재원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쭉 찾아봤는데 잠깐만요. 어디 있더라? 그러니까 저는 네. 카이엔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현대나 기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뭐 소렌토나 산타페가 아니라 투싼이나 아니면 뭐 스포티지 이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투싼 정도이지 않을까 처음에 만나기 전에 마칸을 보기 전에 그 정도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길어요. 네, 그 휠베이스도 길기 때문에 전체적인 길이는 이제 산타페랑 비슷하고 높이가 좀 낮아서 그렇지 절대로 작은 차는 아닙니다. 그러면 카이엔 하다가 납작한데 그럼 마칸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느낌이 훨씬 더 잘 뻗었다라는 걸 아까 받을 제가 수 있겠다. 옆모습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요. 진짜 날렵하니 쭉 잘 뻗어서 진짜. 제 발목이 그래요. 가늘고 날렵하게 발목이라고 했어요. 제가 마칸 S 다리라고 얼마예요? 얼마예요? 저는 지금 비슷한 차종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자, 빨리 넘어가야 될 Q5 것 같아. 비슷하고 산타페 비슷하고 또 없어요? 경쟁 차종? 네, 우선은 이제 그 사이즈나 성능으로 비교하기엔 조금 좀 그래서 저는 가격으로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자, 가격 그러면 얼마죠? 네, 우선 아까 그 마칸 S 재원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가장 그 주력이 될 만한 모델이 이제 마칸 S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격이 8,480만 원이에요. 이 가격이 박스터 S보다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박스터 S요? 네, 박스터면 그 뚜껑 열리잖아요. 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박스터 9천이 넘거든요. 근데 그 차보다 싼 게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SUV라 좀 커지고 그래서 근데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좀 저렴해서. 저렴해서. 야, 네. 1,000만 원 정도 싸잖아요. 하긴 뭐 이 정도면 차 1억 안 넘으면 차 아니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마칸 터보는 1억이 넘어요. 1억 740만 원이고요. 이게 차죠. 네, 터보라서. 예. 그리고 6월 출시 예정인 마칸 S 디젤이 조금 더 싸요. 8,240만 원이에요. 디젤이 왜 더 싸죠? 저도 이건 좀 의아했어요. 다른 차종들은 다 디젤이 더 비싸거든요. 뭐 친환경적이라 뭐 세금이 덜 나와서 그런 건가? 요즘엔 좀 뭐 세금 혜택도 많이 좀 좋아졌죠. 디젤 차들이 요즘 공해도 많이 없애고 하니까. 근데 그 보면은 미국보다 네. 우리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한국 패키지라는 게 있대요. 코리안 패키지라는 게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패키지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좀 깡통이어도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깡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옵션이 많이 빠진 차를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옵션 많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렇게 끼워 넣다 보니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옵션 해보셨어요? 뭐 몇 개만 해도 1,000만 원씩 훅훅 올라가는 게 포르쉐거든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네, 않는 거라고 뭐 휠 하나만 배웠기 바꿔도 때문에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올라갈 오늘 정도로. 인터뷰 시간에 그분 만나고 해보면 되겠다. 오늘 만나는 분 견적 한번 뽑아봐야겠다. 아, 그래야 되겠네요. 아, 궁금하시면 끝까지 들으세요. 그 이런 뭐지? 복선까지. 옛날 미국 차량들은 음.
일단 주차 칸부터가 우리나라랑은 너무 달라서 넓지 뭐.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기능이 없었대요. 접힐 필요가 없는 거지. 넓어서. 다닥다닥 안 붙어도 되니까.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국내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사람들이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핸들 뭐라 그러죠? 그 파워 윈도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엔 그런 거 아닌 차도 옛날에 많았었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옵션 때문에 한국 옵션. 가격이 옵션. 이제 발음이 좀 안 좋은 거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근데 각 라인업당 막 3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나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이런 고급차들은 이렇게 출시 가격을 이렇게 내놔도 자기 맞게 옵션을 넣으면 가격이 그냥 훌쩍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전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인디 오더 되게 있어 보이는 척 얘기하잖아요. 그거 자기가 주문해서 넣은 건데 피자 먹을 때 토핑 하나 더 얹어주세요. 페퍼로니 더 얹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건데 물론 금액은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가격이라도 좀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없이 살아서 저도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저도 부러워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비교 얘기하신 게 가격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네. 지금 8천만 원대에 있는 가격에 그 뭐 디젤 SUV를 좀 뽑아봤는데 아우디 Q7 3.0 디젤이 8,310만 원이에요. 그리고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3.0 디젤이 8,290만 원. 그리고 BMW X3 3.0 디젤이 7,800에서 8,800. 그러니까 지금 8천만 원대 비교할 수 있는 차종을 지금 세 종을 뽑아봤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 주면 웬만한 차 SUV든 뭐든 다 탈 수는 있겠는데 네. 실용성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디자인 하나로 음. 승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선택을 많이 할 것 같네요. 우선 그 노란 방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 노란 모르죠? 방패요? 네. 저는 컴퓨터 할 때 그 노란 방패 자꾸 그 보안 깔라고 그래가지고 짜증 나는데 그거. 그렇군요. 보리씨한테 아무런 감정 없는 거 아시죠? 오늘 승현 씨 노란색 입고 왔네요. 그래서 맞췄어요. 네. 되게 당황했어 나 지금. 어떡하지? 누구에게 추천할 거냐라고 돼 있는데 일단 작은 SUV를 원하는 여성들. 네. 작은이라고 하지만 아까 작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네, 디자인이 잘 빠져서 우선 여성들한테 우선 제일 먼저 그 어필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 차를 타도 좋으니 뒷사람한테 피해만 안 줬으면 좋겠어요. 네, 뒷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차량들한테 피를 안 줘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둘 중에 승현 씨와 저 둘 중에 누구한테 추천하시겠어요? 네, 승현 아나운서한테 추천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사주세요. 맴매할까? 혼나? 자, 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결론을 좀 지어보면 이제 아름답게 구속하는 실내 디자인 그리고 좀 날렵하게 SUV 치고는 네. 날렵하고 높이가 좀 낮아져서 여성분들이 좀 타기에 적합하다라고 네. 그리고 이제 세 가지의 라인업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S. 네. 또 6월달에 또 디젤도 출시가 될 예정이고 가격은 8천만 원에서 1억 사이대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우선 포르쉐니까 성능은 뭐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노란 방패 뭐 마니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렇죠. 이름만 들어도 그냥. 안전한 차, 보안이 확실한 차. 그러면 자, 날렵하고 섬세하고 예쁜 차 포르쉐 마칸에 대한 소식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진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또 만나 뵐 거예요. 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9년 만에 새롭게 출시된 기아 자동차의 네. 카니발, 신형 카니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네. 오늘 아주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에요? 김진아 기자라고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바쁜 걸로 아는데. 그럼요. 이분이 그냥 손만 대면 판매량이 뚝뚝 떨어진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신경 쓰셔야 돼요. 네, 김진아 기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루에 2번 뵐 수도 있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좋으시죠? 김진우 그럼요. 기자가 더 좋아요? 김진아 기자가 더 좋아요? 다 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동건이 잘생겼어요? 제가 잘생겼어요? 거 봐요. 너무... 네. 자, 기아 카니발 얘기 한번 해보죠.
지난주 되게 바쁘셨어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마칸도 갔다 오고 네. 또 카니발 현장도 갔다 오고 네. 어땠었어요 카니발은? 우선 취재 열기가 굉장했습니다. 음. 그 카니발이 9년 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년 만에 이제 풀체인지가 돼서 나왔는데요. 취재 열기가 아주 굉장했습니다. 방송 막 카메라들도 막 와서 찍고. 그 신차 출시할 때 알바는 안 쓰나요? 괜히 좀 더 있어 보이려고 막 외신 마크 달고 막 기자들 오고 별로 안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나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기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그 학교 때 공부할 때 네. 기아차 얘기를 하면서 저희 교수님이 기아차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없다면서 왜 그러냐면 이게 킬드 인 액션이라고 그러니까 작전 중 사망이라는 뜻이라고 해서 기아가 좀 부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약자로 쓸 때는요. 예, 예. 그럴 수 있겠네. 그런 약간 우리나라에서만랑 외국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름들이 간혹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잘 나가고 있네요. 뭐 아무리 네. 잘 나가는 뭐 삼성이든 현대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삼성 현대라고 한 번에 불러주는 나라가 없다면서요. 네, 샘송하고 현다이죠. 네. 예. 현다이.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카니발 얘기 좀 나눠보죠. 네. 네. 난 커졌나요? 많이 커졌나요? 아주 조금 줄었습니다. 작아졌다고요. 네, 뭐 1cm, 4cm? 뭐 많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아까는 그렇게 퍼 리터까지 하시더니 1cm, 전장이 4cm. 5,115ml, 전폭 1,985. 네, 빨리 읽어주세요. 네, 진짜 아까- 전 근데 네. 궁금한 게 왜 네. 자꾸 저는 원고 한 장이 점수가 되는 거예요? 예? 한 장이 비었나요? 네, 숫자를 좀 써드릴까 그랬군요. 정말 그렇게 어떻게든 말 못하게 하려고 다들 작당을 해서 하시는데 저 굴하지 않아요. 자 외관 신형 카니발 바뀐 외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네, 크기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겉으로 봐선 줄은 거가 아니라 좀 커져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커지면서 앞에가 되게 두툼해졌어요. 저도 아까 출근하면서 길에서 그 구형 카니발을 봤는데 앞에가 이렇게 약간 뾰족하잖아요. 그게 한 2배나 높아진 느낌? 앞부분이 두툼해졌어요. 왜 그 기아에서 디자인 밀고 있는 게 왜 호랑이 입코 이 부분이잖아요. 앞부분.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거. 무슨 그릴인데 저도 생각이 켈로그도 안 나네. 아니고 그거. 네, 호랑이를 예. 형상한 그 라디에이터 그릴인데요. 그거를 적용해서 굉장히 입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앞에가 두툼해졌고요. 왠지 저한테 까꿍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까꿍 해드려요? 이렇게 조만간 애증의 관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혼나? 팍 들지? 나 그 되게 외롭네. 라디에이터 그릴이 많이 커졌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미국 영화 보면 FBI들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네네. 좀 무식한 느낌 드는 정도 그 GMC 차 네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나요? 네, 그 정도로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좀 왜 그 차들은 좀 검정색이라서 더 약간 좀 위압감이 있는데 네. 이 차의 그 메인 컬러는 블루 계열인데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단단해진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라인이. 앞에서 좀 강인함과 함께 시원함 그리고 단단함이 느껴진다. 네네. 전체적인 그 기아 라인들이 다 이제 직선 위주의 좀 단단한 앞코가 높아지면서 그런 디자인을 지금 채택하고 있죠. 네. 네. 전체적으로 저는 디자인은 좋아졌다고 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인기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사전 예약이 처음 출시된 날에도 보통 3,700대 정도? 네, 그 정도 3,000대가 정도 이미 사전 넘었다고. 예약이 되고 네, 이틀 만에 네. 또 5,000이 넘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소식을 현장에서 들었는데 음. 기아 관계자분이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3,000대 계약됐다고. 한 2,000대를 직원들 시켰을지는 몰라요. 계약은 언제든 취소하면 되니까요, 그죠? 얘는 사전 계약이니까. 그럼 뭐 어때요?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안 좋은 건 아는데 한 번쯤은 생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맞아. 네. 얼마든지 뭐 그런 근데 생각은. 이렇게 못되게 얘기해놓고서 방송을 모니터하잖아. 그럼 진짜 내가 못 들어주겠더라고. 악마 같아서 꼭. 근데 약간 그런 캐릭터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 나는 우리 착한 둘이 너무 캐릭터. 자, 천사 그러면 캐릭터면 그 이상하잖아요. 외장에서 라디에이터 그릴 말고 또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외형에서요. 네. 네, 외형에서 뭐 특별히 달라진 거는 이제 그 앞부분이 제일 많이 달라졌고요. 뒷모양에서 그 라이트, 후미등 라인이 좀 달라졌고요. 뭐 전체적으로 라인 정도만 이렇게 다 다듬어진 형태입니다.
안쪽은 어때요? 실내는 그 기아 관계자분께서 그 이 발표하실 때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으면 K9의 승차감과 고급감을 느낄 것이다. K9에? 그래서 의심을 했어요. 아, 저 말씀에 책임을 지실 수 있을까?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네. 그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일 아마 수도 요즘 있어. 그 김 기자님이 제가 워낙 막 던지는 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사람만 보면 저거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니야? 기아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좀 믿어볼 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제 운전 안 해봤지만 운전석에 잠깐 앉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의자도 소파처럼 약간 푹신푹신해. 이게 좀 장거리 운전이 좀 많은 차들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푹신푹신하고 그다음에 그 재질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졌고 버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K9까지는 아니지만 뭐 K7 정도? 애매하니까 K6 정도로 하죠 그냥. 6? 네, 6는 8. 8? 뭐. 네. 그 8은 좀 느낌이 그러다. K8. 근데 제가 이게 사진으로 봤거든요. 네. 그런데 카니발이 나왔던 게 예전에 그 현대 트라제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그 차량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고급스럽게 꾸민다 해도 봉고 이런 그쵸. 느낌 있잖아요. 원래 승합차의 느낌. 승합차로 구분이 돼요. 예, 그런데 네. 이번에 카니발은 내부가 좀 많이 달랐어요. 느끼셨어요? 시트도- 그럼요. 네, 네. 일단은 앞에서 3명이 앉게끔 해서 승차 인원을 늘린 게 아니라 앞에는 딱 운전석과 조수석 네. 가운데 그리고 자리 가운데 없었죠. 네. 예, 원래는 그 작은 의자 들었다 네, 놨다 있죠. 하면서 팔걸이가 움직이는 됐다가 거. 음료수 놨다가 하는데 이제 거기에 아예 그냥 센터 콘솔도 있고 네, 네. 완전히 거기를 바꿨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현실성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없애고 뒷좌석부터 이제 11인승하고 9인승 두 종이 있는데 네. 그 11인승에는 이제 가운데 시트들이 이렇게 있죠. 4열이에요. 총 4열 시트를 갖췄어요. 9인승도 4열이고 11인승도 4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 좌석이 있느냐 없느냐로 9인승과 11인승이 네, 네. 나눠진다라고 네. 하면 4열은 솔직히 좀 그래요. 그러니까 레그룸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열은 진짜 그러니까 마지막 열 접고서 6명 또는 8명이 타야 네.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러면 6명 탔을 때 그래도 전용 차선을 달릴 수 있으니까 달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장점인 것 같아요. 아예 딱 그걸 노리고 만든 것 같네요. 느낌은 딱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거 접고 나머지 거 딱딱 밀어서 레그룸 확보해서 8명이서 타고 다녀. 뭘 또 꾸역꾸역 접어서 아유, 다니는 뭐 힘들어, 이런 거. 그 마지막 그 시트를 그래서 접을 때 보통 그냥 이렇게 폴더처럼 접었잖아요. 예전엔 예. 그거를 팝업 싱킹 시트라고 해서 완전 바닥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 위로 이제 적재물을 쌓을 수 있게, 그러니까 오. 짐을 실을 수 있게 완전 해버렸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실 것 같아요. 6인승으로 쓰시지 않을까, 8인승이나. 전략적으로 좀 그렇게 만든 것 같네요. 네, 그 세계 최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4열이 있는 차에서 팝업 싱킹 시트는 세계 최초라고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아예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뒷좌석으로 맨 뒷좌석으로 들어갈 때 이동할 때는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어차피 4열에는 안 앉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여기 끝에 끝에요? 그거는 뒤로 쭉 밀었을 때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좀 공간 확보가 좀 나오니까. 네네. 아예 그냥 넣고 타라. 아니면 떼고 타라. 그러니까 떼는 건 불법이니까 떼지 말고 그냥 넣어버려라겠죠. 음, 네네. 탈 거는 불법입니다. 뭐 규제 완화한다고 했으니까 뭐 달라질지도 모르죠. 네,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네. 그래, 생각보다 좀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 네네. 같아요. 그건 굉장히 저도 이렇게 조금 힘을 들여야 되긴 하지만 의자를 뺄 때 이렇게 딱 빠지니까 예전에 그 오디세이 탈 때 그랬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당기면 딱 열리고 빠지고 그러는데 힘은 좀 들어도 잘 빠지고 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자분들도 충분히. 저 혼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가격도 비싸고 5천만 원대예요. 그리고 연비도 안 좋고 네. 근데 가솔린이고 또. 그러니까요. 네.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3,000대 사전 예약 됐다는 거 이해가 돼요. 지금 뒤에 계속 얘기를 할 거지만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거든요. 네, 혼다 오디세이보다는 카니발이 훨씬 낫죠. 네, 연비도 훨씬 좋고요. 그럼요. 네, 뭐 11인승까지 가능도 하고. 편의점비는 근데 오디세이가 더 나아요. 예? 핸들이랑 이런 거.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오디세이의 그 편의장치가 훨씬 낫다라고. 가격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우선. 제가 나중에 그 혼다 관계자분한테 꼭 김진아 기자님 얘기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뭐 카니발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게 더 좋아요? 성능적인 부분에서 우선 카니발은 디젤이에요. 아까 뭐 타 종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타 종은 좀 가솔린이고 얘는 디젤인데 이것도 아까처럼 좀 불러드릴게요. R2.2 EVGT 디젤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5, 전륜 6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했고요. 연비는 11.5km/L 그리고 유로 6 규제를 만족했으면서 또 국내 저공해차 인증을 받아서 혼잡 통행료나 또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까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유로 6가 뭐예요? 질소산화물에 관련된 규제인데요. 그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보통은 유로 5까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네, 만족을 시키는 차들은 많은데 6까지 만족시키는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되게 신경 썼다는 얘기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르바이트로 탁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 하시네요 요즘. 네, 친구가 어디서 차를 좀 가져와야 되는데 시간 되면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이제 그걸 한번 근데 그 차가 카니발이었어요. 근데 카니발 신형 이제 바로 요 직전 모델, 그 작년 모델이었는데 예전에 그 2,900cc를 몰았을 때의 그 답답함이 없었거든요. 2.2라 2,200cc라 많이 답답할 것 같았고 좀 괜찮을까 했는데 무리 없이 잘 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똑같은 엔진이란 얘기인 거잖아요. 네, 엔진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존이랑 비교는 못 해봤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숫자를 잘 못 외워요. 네. 그래서 불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탑라이더 방송은 깊이 있는 것보다는 넓게 두루 나노형 지식을 전해주는. 마음 비우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네. 아니 그 여자분들이 솔직히 이런 숫자 말하면 모르잖아요. 토크가 몇, 뭐 마력이 몇 이런 체감이 잘 안 와요. 카니발을 몰고 다니는 여성분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저도 한번 예전 모델을 운전해봤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때는. 네, 제가 또 여자고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귀로만 들었을 때는 정말 집중을 해도 뭐 전장이 어떻고 전고가 어떻고 막 감이 엔진을 안 또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몸으로 이렇게 와닿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네. 그냥 딱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거보다 크더라. 어떤 맞아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네. 것보다는 작더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구나, 얘 빠르구나 이렇게 약간 좀 감이 좀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차라리. 네, 여자분들은 좀 숫자에 좀 약해요. 제가 몰라서 그런 과연 얘기한 숫자에 거예요. 약할까요? 여자분들 그 보석 무게나 크기 딱 눈대중으로 보면 저거 얼마짜리 저 몇 부다. 다 알잖아요. 관심 분야가 다른 것뿐이지. 뭐. 맞아요. 관심 분야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게 길이가 5m가 넘죠. 네, 5m 넘습니다. 5m 넘으면 우리나라 국산 차종 중에서 5m 넘는 차종이 두 개밖에 없지 않나요? 네, 로디우스가 있죠. 에쿠스하고 에코스요. 네. 그다음에 체어맨 W. 요 정도가 아마 5m가 넘을 텐데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크다, 길다. 진짜. 진짜 길죠. 근데 로디우스는 차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저기다 고기 구우면 잘 구워질 것 같다. 그 휠이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그 휠 있고 무슨 불고기 불판 같이 생겨가지고. 그런가요? 네. 네. 그리고 네. 뭐 초고장력 강판을 52% 사용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네. 뭐 이게 취약한 부분에만 좀 많이 쓰였겠죠. 우선은 그 승객 쪽 있죠. 그러니까 A 필러랑 그 안쪽에 있는 쪽을 제일 많이 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요즘- 전에 소나타나 이쪽에서도 초고장판을 썼다는 부분들이 다 그 승객 쪽 내부 쪽을 많이 썼으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많이 썼을 겁니다. 아무튼 예전 그 현대 기아차가 그 제철업을 현대제철이 하면서 그쪽 그 재료 자재들을 써서 좀 원가 절감하느라고 안전 상태가 많이 안 좋다 했는데 뭐 그런 거 걱정 없겠죠? 네,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좀 기다려 봅니다. 근데 또 이번에 이 카니발 같은 경우는 거의 주제가 뭐 안전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되게 많이 담고 계시더라고요. 뭐 네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안전해졌다, 이렇게 해서 그 전에보다는 훨씬 더 안전성이 더 좋다라는 거를 되게 부각시키려고 강조를 되게 많이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그 워낙 그 네티즌들이 현대기아를 많이 좀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흉기차라고 하잖아요. 흉기. 네, 뭐 쿠킹 오일 차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그 민감했던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네, 많이. 보완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이게 또 패밀리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도 그치, 타고 가족들, 그쵸? 자녀분들 가족이 전체를 많이. 타는데
사고 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완을 했다고 봅니다. 저 모델할 때 되게 많이 타고 다녔어요. 스타렉스 카니발 이런 거. 에이전시에서. 근데 이번에 협회할 그 하이리무진은 정말 잘 어. 나왔어요. 그러 타고 다니실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판에서도 그렇고 방송하는 맞아요, 연예인들도 맞아요. 그렇고 예전에는 그 쉐비밴 있잖아요. 큰 거. 네네. 그거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네네. 요즘은 이거 타거든요. 네네. 제가 예전에 그 방송할 때도 참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저희 팀 그 밴 색깔이 G.O.D랑 똑같았어요. 그 저희 차가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몰려요. 그러면 파란 풍선 흔들고. 저희 매니저가 창문을 띄내면서 G.O.D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싹 갈라져요. 그리고 그 연예인 밴드들 있잖아요. 네. 그 밴드를 봤을 때 아, 쟤네 잘 나간다 아니다라는 걸 아는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요? 차가 깨끗하면 신인이에요. 이렇게 낙서 이런 걸 얘기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스케줄이. 그러면 아, 세차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름만 넣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차가 지저분하고 먼지 많이 쌓였다? 그러면 인기 있는 사람들이 탄 차. 차가 쫓아가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러면 저희는 인기 없는 애들. 스케줄이 많으면 절대 세차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차는 그러겠네. 깨끗했어요. 왜 이렇게 슬퍼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너무 크게 웃기지? 원래 남의 불행이 제일 고소하고 좋은 거예요. 아유 큰일 났네. 미안하네.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바빠지실 거예요. 자, 알았어요. 바빠가지고. 그 비교 차종이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선 크기를 좀 비교해 보면요. 혼다 오디세이랑 토요타 시에나랑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세 가지를 좀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혼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8인승이에요. 8인승이고 또 이건 또 가솔린 엔진이네요. 가솔린 3.5리터 엔진이고요. 253마력에 토크 35, 연비 9.1을 내는 오디세이입니다. 뭐 어코드 엔진인가 보네요, 얘네는. 네네 맞습니다. 되게 잘하시네요. 아, 저는 혼다랑은 인연이 꽤 많아요. 아 그러세요? 예, 저희 아버지가 혼다 테스트 드라이버도 하셨었고 네. 회사 다니신데도 대림 혼다라는 데를 다녔었고 지금 혼다 코리아의 지사장님도 잘 아는 분이에요. 아 네. 근데 답답해 죽겠어요. 왜 그런 차들만 들여오는지. 네. 그러게 잘 나가는 차도 있는 그런 걸 네. 갖고 오시지. 왜 토요타 시에나 같은 경우는 7인승인데 시에나 말고 시에나. 네 시에나 예. 토요타 시에나 7인승이고요. 이것도 역시 가솔린 엔진입니다. 3.5리터고요. 266마력이고 토크 33.9, 연비는 8.1입니다. 또 쌍용의 코란도 투리스모는 9인승부터 11인승 이것도 두 종이 있고요. 이것 2.0 디젤 엔진입니다. 또 이것도 디젤 엔진이라 좀 비교가 되죠. 카니발하고. 그리고 155마력에 토크 36, 연비 12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입 차종은 가솔린 엔진이에요. 그래서 좀 연비 같은 것도 좀 많이 낮고 가솔린이라 좀 그 연료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카니발은 디젤이니까 연료에 대한 또 부담감 좀 적을 거고 연비도 훨씬 좋고요. 이게 또 7인승, 8인승 그리고 또 카니발은 9인승하고 11인승이니까 비교를 하자면 월등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가격이 네, 뭐- 가격 말씀드려볼까요? 그럴까요? 네, 오디세이 할부 되나요? 기자 할부. 아, 기자 할부가 있어요? 저 내일부터 탑라이더 기자로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기자 한데 할인 저는 뭐 주변에 못 들은 것 같아요, 많이들. 네, 쉬쉬하겠죠. 어쨌든 얘기해 주세요. 네 오디세이 5,190만 원입니다. 시에나는 5,460만 원입니다. 뭐 이렇게 비싸? 투리스모 얼마일까요? 2,5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코란도 투리스모를 2대 살 수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럼 카니발 지금 가격이 정확하게 안 나온 게 예. 지금 그 눈치 보고 판매는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6월달에 정확하게 출시를 할 건데 대략적인 금액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9인승은 2,990만 원부터 있고요. 11인승 2,700만 원부터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동안의 레퍼런스들을 쭉 봤을 때 이것저것 안전 사양도 좀 넣고 필요한 옵션들도 조금 넣으면 그냥 4천만 원 정도 되겠다. 뭐 그쯤 보면 될 것 같지. 3,500에서 4천 사이. 4천까지는 4천까지 안 올라갈 거야. 한 3천 중반대까지 가지 않을까 왜 싶어요. 그러냐면 이런 차들은 또 오토메이션 넣는 데에도 또 100얼마 해갖고 또 이렇게 옵션을 받잖아요. 네, 저도 지금 정확히 그 수동이 있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대부분 다 오토를 쓰시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근데 매뉴얼도 이제 존재를 하니까. 네네. 근데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막 지나가다 보면 뭐 명품 구두 10,000원 크게 써놓고 붙어 작게 써놓고 그런 것처럼. 그렇죠. 제일 그 제 하한가부터 써놨지만 실제로 그건 없다는 거. 그런 그렇죠. 제품 없다는 거죠. 안 타고 싶은 차. 그렇죠. 그 안에 뭐 이것저것 다 넣어야 되니까 넣으면 이제 가격 껑충껑충 올라가죠. 어떤 사람들은 잘 어울릴까요, 이 차가? 우선은 지금 제가 보기엔 이제 오토 캠핑 열풍이 올해도 계속 광풍으로 장난 아니죠, 요즘에. 불 것 같아요. 주변에 뭐 장비 구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차를 바꾼다는 분도 봤어요. 아마 이번에 이 카니발로 많이 바꾸시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 아까 초반기에 그 탑 뉴스 5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고차 시세가 좀 카니발 중고차 시세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 그쵸. 보면 이제 네. 새로 이제 신 모델이 나오면 이제 가지고 있던 구모델을 이제 다 내놓는 거죠. 저 근데 개인적으로 이 오토 캠핑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굳이 불편해지려고 할까? 그 어렵게 괜히 막 굳이 왜 거기까지 가서 어렵게 불 피고 씻기 불편하고 자기 불편하고 물론 개인의 취향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저도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선뜻 막 해봐야지 막 이런 의지나 이런 생각들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마칸 타고 가자 그러면 갈까? 가야죠. 그래. 아, 큰일 났다. 가족들이 이제 캠핑을 즐기는 뭐 캠핑족이나 네. 가족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다는 네, 거네요. 꼭 캠핑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좀 대가족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뭐 두 가족이 좀 어디 잘 놀러 가신다 이런 분들. 왜냐하면 이게 9인승 같은 경우는 뒷좌석 접어도 6명은 탈 수 있으니까 네. 뭐 다 타실 수 있으니까 대가족이 이동하실 땐 아마 차 2대보다는 뭐 고속도로 전용 차로 달릴 수 있고 해서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조만간 노란 차 많이 나올 것 같아. 학생들 통학 차량으로.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좌석이 아까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 좀 잠깐 드렸듯이 어린이들 이제 네,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차량으로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차 바꾸는 이제 모델 에이전시들도 많은 관심을 그렇죠. 가지지 네네. 않을까. 하이 리무진도 나왔는데 많이 굉장히 사용하니까. 고급스럽고 편안했어요. 의자에 앉아보니까 굉장히 좋았고 많이들 바꾸시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기아 또 6월 이번에 모터쇼 때 이제 일반인들한테 네, 일반인 공개가 한다고 됩니다. 했죠. 네. 예. 그때 뭐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네, 같네요. 모터쇼에 나오면 아마 다들 관심 정말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포르쉐 마칸 그리고 기아차 신형 카니발까지 김진아 기자랑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도 탑라이더 또 기사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기사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다음 주에도 그냥 혼자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매끄럽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아, 그러셨나요? 다행이네요. 긴장했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편집해서 그냥 내보내 주세요. 김진우 기자한테 전해주세요. 뭔 얘기인 줄 알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오늘 두 개의 소식을 한꺼번에 전해주신 김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터쇼 관련돼서 좀 아마 집중적으로 얘기가 모터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쌍놈의 새끼 벌 건대 낮에 애들이 봐선 안 될 짓을 일삼다니 아니야 내 이름은 나는 꼬마 달거니 주먹밖에 모르는 존만이 그래도 꽉 찬 주머니 나는 꼬마 달거니 주먹밖에 모르는 존만이 그래도 꽉 찬 주머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던 나의 자존심까지 모두 완종 뒤밟아버린 그족 같은 학교는 이제 쫑 내버리고 옆에 쫀한 애들은 없고 좀 잘나가는 애들이 있는 학교로 가서 조용히 살아보자 좀 나도 이제 조용히 공부 좀 해야 쓰겄다 자신은 10년지대 계란 큰맘 먹고 새 학교에 교문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인상들 험악하네 내 얼굴도 나름대로 존나 고약한데 내 얼굴을 발로 밟아 얼굴에 붙여놨네 젠장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해 새끼들의 발걸음이 멈춰지고 나를 향해 쏟아내는 수많은 눈빛들을 조명삼아 한 놈이 다가와 Here comes the new challenger 나는 꼬마 달거니 주먹밖에 모르는 존만이 그래도 꽉 찬 주머니 나는 꼬마 달거니 주먹밖에 모르는 존만이 그래도 꽉 찬 주머니
봐 이거 왜 이러실까 새 출발에 앞길을 막고서 머리를 뚫고 나갈 듯이 맹렬하시라 소리의 시선 What's your name? 입술이 열리고 닫힘과 동시에 퍼부어지는 주먹 세례 내가 받은 만큼의 비례하게 이제는 내가 보내줄 차례 한방 두방 세방 대방 계속해서 빵빵 겁도 없이 선빵 날린 너의 건방 잠재 운다 금방 단단하로 방방 이게 뭐야 수박 내 주먹과 교차돼서 날아온 크로스 카운터 변상으로 먹어버린 충격으로부터 왜요 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KO 점점 퍼져가는 그들의 환호 하나 둘 셋 셋 또다시 내배 거꾸로 자리 잡은 내 또 다르지 인생 참패 늦은 참패 yeah feel 못다 필 인생은 도로 황정 참아 아한 눈 뜨고는 못봐 왜 몰라 삶이란 뭘까 날라리 날라라 난 따라 짜디짜 눈물이 눈앞을 가려와 보시다시피 빙빙 돌아봤자 달거리 서울에서 대전까지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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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자신이 신년지대에는 도루와미 타물 신나게 터져 생긴 상처도로 아물어갈 때쯤에 이미 나도 새로운 거물 어쩔 수 없는 꼬마 달고니 세계의 인물 나는 꼬마 달거니 주먹밖에 모르는 좀많이 그래도 꽉 찬 주머니 나는 꼬마 달거니 주먹밖에 모르는 좀많이 그래도 꽉 찬 주머니 나는 막가 달거니 아무것도 모르는 좀많이 텅텅 비어버린 주머니 나는 막가 달거니 아무것도 모르는 좀많이 텅텅 비어버린 주머니 공격은 바로 최선의 방어 누가 날 막어 I ain't no bullshit 나 때는 10세들 하나 둘씩 bullshit 야 씨발 나 진짜 남자다 응? 씨발 어? 겁이 없다 겁이 없다 오늘의 세 번째 생생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만나 뵙기 전에 좀 신나는 노래, 좀 재미있는 노래가 나왔는데요. 과연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오늘 만나는 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생생 인터뷰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전준수 대표님입니다. 자동차 앱이죠. 카넥트를 개발한 유쾌한 형제 전준수 대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동차 그 소셜 SNS 플랫폼 이번에 서비스 런칭한 카넥트의 전준수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좀 전에 노래가 나왔어요. 되게 재밌는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일단 제가 유년 시절에 음악을 심하게 했었고요. 기타리스트로 시작해서 이제 작곡을 했었고요. 방금 나온 노래는 2000년도 그 두사불체 1편 타이틀곡으로 사용했었던 꼬마달건이라는 노래입니다. 직접 만드신. 예, 작곡만 제가 했고요. 네. 작사는 래퍼가 또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두사부일체 영화는 저희 모교 얘기라서 예, 제가 나온 고등학교 얘기거든요. 그 두사부일체가 정말요? 예. 상문고등학교라고 네네. 예전에 그 비리 있고 그래서 많이 이슈가 됐던 학교인데 네.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좀 폭력적인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선생님이 뭐 체벌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그거는 영화에서 상당히 많이 순화했어요. 나는 더 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화를. 예, 그래도 제가 원래 남성분이 게스트라서 아무 말 안 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근데 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에 음악 하셨어요? 음악 좀 뭐. 예,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밴드 생활하면서 그때 이제 악기는 제가 손가락에 무뎌서 못했고 이제 보컬 활동을 했었거든요. 목소리가 워낙 또 좋으시니까. 좀 더러운 편이죠. 그래서 그때 항상 한창 유행했던 헤비메탈, 뭐 락앤롤 이런 것들.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도 헤비메탈 했었고요. 오, 네. 두 분 오늘 좀 대화가 네, 되시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헤비메탈 밴드 하다가 이제 테크노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힙합으로. 네. 저도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랩하고 밴드 하고 하다가 대학교 때는 이제 랩하고 가사 쓰고 하는 거. 비슷하네요. 예. 굉장히. 혹시 학번이 97학번입니다. 예. 저보다 어리길 바랬는데 하나 위시네요. 네. 그래도 뭐 하나 정도면 대화가 잘 되시겠네요. 우리 노래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자동차 앱 카넥트예요. 어떤 애플이에요? 어떤 애플이라뇨? 아직 애플 서비스는 안 하고 있고요. 제 발음이 좀 안드로이드 꼬이죠? 앱만 지금 서비스하고 있고요. 네. 네, 좀 쉽게 질문을 드리면 왜 만드셨어요? 일단 뭐 가장 처음에 동기는 제가 자동차를 일단 굉장히 좋아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꿈의 지표가 이제 자동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20살 때는 무슨 차를 타고 또 20대 때는 무슨 차를 타고 그런 지표가 이제 명확하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던 찰나에 좀 재밌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음악을 하고 이제 광고 일을 제가 12년 정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꿈을 찾아서 이 자동차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운을 받아봤어요. 제가 또 다행히도 안드로이드라서 감사합니다. 안드로이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예, 그쵸? 맞습니다. 네, 되게 많더라고요. 뭐 모델 이야기들도 있고 자동차 얘기도 있고 모델 얘기도 있고 뭐 견적 보는 거. 아까 제가 우리 막한 얘기할 때 견적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제가 다운 받아 보니까 뭐 차에 대해서 바로 견적도 뽑아볼 수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다양하게 또 컨텐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카넥트에 사실 전신이 있습니다. 카덱스 앱이라고. 아마 카넥트는 잘 모르셔도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덱스에 대한 카덱스가 3탄인가 3까지 예, 나왔었죠. 맞습니다. 저도 예, 저도 이제 취미가 그러니까 B사, 보배드림, 엔카, 그 다음에 카덱스 쭉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보고. 초창기 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희가 유료 홍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50만 이상. 지금보다 유저 수가 10분의 1도 안 될 시점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셨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견적 부분들 위주로 이제 서비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사진과 간단한 이제 뉴스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깔아 놓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체크했을 때는 사용 빈도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우시진 않는데 자주 쓰지는 않는. 왜냐면 이제 자동차 가격이 궁금한 게 뭐 매일매일 궁금한 게 그쵸.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다가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되고 견적도 좀 많이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B2B 서비스를 이후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다가 최근에 이제 1년 동안 저희가 B2C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카넥트를 이제 기획하게 되었고요. 사실 제가 광고 일을 하다가 이제 자동차 비즈니스 한 지가 이제 5년 정도 됐는데요. 예. 수업료를 참 많이 냈습니다. 그 사이에 카덱스 3번째 버전까지 나오면서 저는 사실 카넥트라는 이름 듣고서 뭐야 이거 카덱스 짝퉁 아니야 했거든요. 알고 보니 네, 맞습니다. 그 원작자가 지금도, 같은. 지금도 카덱스가 훨씬 더 상위 링크 되어 있고요. 예. 애플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 경쟁 상대는 저희 전신인 카덱스라고 지금 나를 내부적으로. 극복한다. 나를 넘어서는 나. 야, 뭔가 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번에는 유독. 네, 그 질문 중에서 먼저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김진섭님의 질문인데요. 이 두 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아까 들어본 것 같고 만들게 된 계기는 좀 들어본 것 같고요. 이 앱을 개발하고 나서 뭔가 느끼신 것이 있을까요? 만드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일단 가장 크게는 이 자동차를 주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시겠지만 이제 뭐 브랜드나 그 브랜드에 따른 모델들 굉장히 많은 그 카테고리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어떤 많고 복잡한 부분들을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는 클럽이라는 어떤 형태로
클럽이요? 예, 승현 씨가 풀었다고 굉장히 보시면 좋아합니다. 예, 저도 좋아합니다. 예. 그때 그렇지 본것 같. 예, 저도 유년기 때는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은 혹시 노이즈 베이스먼트? 그 강남에 이제 유명한 2곳이 있죠. 그 영동대교 밑에 있는 거 하고 안세병원 사거리에 있는. 아 보스하고 줄리아나.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줄리아나였고 지금 릴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아 거기 영업 안 해요. 예, 아, 지금은 안 하죠. 예.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보스는 어. 지금 신드롬으로 바뀌었고요. 아. 2002년도까지 97년부터 2002년도까지는 거의 출퇴근하듯이 좀 많이 딥하우스도 좀 다녔고. 가셨겠는데요. 예, 그때는 아마 고등학교 때 그렇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태원 문나이트도 그렇고. 예. 예. 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 한번은 마주쳤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만드시는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덱스는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놓는 거에 불과했는데 이 카넥트 같은 경우는 계속 아까 말하셨듯이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서로 공유하고.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니까 맞습니다. 그 견적이라는 것들은 팩트가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예. 쉽게 이제 풀어낼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백단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그 세부 모델들이 매달마다 그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고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적인 업데이트.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팩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예. 이 커뮤니티라는 부분들은 각자 성향도 많이 다르고 모델마다 브랜드마다 또 이야기하는 바가 너무 많이 다릅니다. 또 좋아하시는 분들 취향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는데 많은 고민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표님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상과 그 같이 일하시는 개발자분들의 현실 이게 항상 부딪힌다는 얘기거든요. 아, 너무 냉철하시네요. 아니 그 마음 알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다음 질문 볼까요? 강신구님의 질문이에요. 이거는 어, 질문이 아니라 네, 이거는 항의. 항의글이야, 항의글. 좀 뭔가 연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시험삼아 카넥트에 포스팅 2개 해봤는데요. 사용상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사진을 올릴 때 갤러리 사진을 한 장씩 올리기를 반복을 해야 되고요. 댓글의 답변도 태그가 잘 안 돼요. 좋아요가 댓글과 함께 표기돼서 무척 혼잡스러워요. 올린 포스팅이 수정도 안 되고요. 앱 업데이트 시 이런 불편사항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성함을 외울 정도로 지금 저희 내부 직원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을 만큼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데요. 뭐 다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몇 가지는 이미 이제 업데이트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뭐 어떤 댓글을 부분? 태그해서 다는 음. 형태는 말씀하신 날 원래 이제 업데이트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하루에 지금 오픈을 지난주 월요일 날 하고 나서 2차례 가까이 하루에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그 기능은 이미 이제 업데이트가 된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좋아요와 그 어떤 댓글을 달았을 때 리스트가 이제 같이 보인다라는 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좋아요도 하나의 이제 감정 표현을 하는 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히스토리에 이제 같이 남겨놓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실 지금 진행하고 보니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리스트들을 다 보기가 불편하시다라는 좀 의견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 또 이렇게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수정 안 되는 부분은 예, 수정은 사실 버튼이 있습니다. 그 글쓰기 버튼에 상단에 보시면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바로 하단에 수정과 삭제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부분을 좀 못 찾으시고 너무 말씀을 하신 것 숨겨놨나 같고요. 보다. 청문회 너무 분위기가 될 숨겨놨어.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자 강신구님 또- 또 한 가지 그 답변 안 드린 게 예, 있는데요. 예. 사진을 뭐 이렇게 한 장씩 올리셔야 된다는. 예. 현재는 한 장씩 올리고 텍스트도 이제 위치를 올리신 다음에 마음대로 이제 교체할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장을 올릴 수 있는 기능들은 아마 조만간에 업데이트 거고. 될 예정입니다. 강신구님의 질문이 또 있어요. 모터스포츠 클럽 만들 계획 없어요? 이거는 나도 좀 관심이 예.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저희 서비스 자체가 그 컨텐츠를 뭐 큐레이션하고 개인화해서 이제 좋아하는 부분들 많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 플랫폼 입장에서 많은 어떤 좋은 콘텐츠들을 수급하는 게 사실 저희의 지속적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터스포츠는 저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뭐 서킷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드리프트라든가 뭐 튜닝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으나 이제 맥락이 좀 잡히는 대로 그 클럽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빨리 됐으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클럽은 좋은 거니까요. 따로 좀 뵙고 말씀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진웅님, 이비턴님 질문이죠. 예, 아이폰 버전 예. 언제 만드실 거예요? 예, 아이폰 버전은 오늘 나오기 오전에도 스케줄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곧 나온다는 얘기겠죠? 예, 다만 예. 좀 저희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아직은 좀 영세한 벤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이 한 5% 미만대의 점유율을 지금 국내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사용자를 만나든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도 정말 한 10분 중에 1분에서 많으면 2분 정도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안드로이드와 동일한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아이폰을 포기하고 안드로이드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다만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안드로이드를 먼저 오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9월 정도 이제 아이폰 6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기 직전에 오픈하려고 스케줄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대략 한 8월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8월, 9월 9월 정도 이제 어. 그 아마 그 애플 쪽에서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국내 들어오는 거는 아마 한 빨라야 한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발표하는 순간 비슷하게 시점에서 저희가 오픈하려고 밤을 새가며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5%밖에 안 되는 데다가 집중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으실 맞습니다. 거라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꼭 요즘 전화기 얼마 안 비싸잖아요. 한 대 더 사세요 그냥. 괜찮네. 예. 네, 다음 질문이에요. 송영석님 질문인데요. 오빠차닷컴 대표입니다. 저희도 클럽을 만들고 싶습니다. 클럽 어떻게 만들죠? 라고 왔어요. 질문이. 예, 저희- 아는 분이신가요? 일단 모르는 분이고요. 예.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SNS 통해서 음. 이제 알게 됐고 뵌 적은 없는데 아무튼 지금 일주일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뭐 용품이나 예. 기타 업체들의 문의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클럽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정보성 클럽 하고 또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비즈니스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삼성화재라든가 SK 뭐 장기렌터카라든가 또는 일부 브랜드의 딜러분들이라든가 딜러사 뭐 그런 형태 제조사나 비즈니스 클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유료로 측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미치겠다. 네. 비즈니스 클럽이라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나. 앞에 한 글자 더 붙어야 될 것 같고 느낌이. 예. 예, 클럽입니다. 예, 예. 일단. 비즈니스 클럽.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미디어 제휴해주신 뭐 그 탑라이더라든가 모터리언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어떤 정보성을 가진 어떤 클럽들은 저희가 뭐 별도의 비용을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 제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의해주신 오빠차닷컴은 미팅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어느 쪽으로 분리될지에 대해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용품이나 뭐 튜닝, 세차, 정비 이쪽도 이제 카테고리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협의가 되는 대로 클럽이 만들어지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카넥트의 그 모델 있잖아요. 예. 모델을 서승현 씨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저희는 영광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당황스럽게 해드렸습니다. 아니요, 왜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올바른 답변인데 뭐 왜 좋아. 페이가 없대요. 예, 그렇죠. 예. 나 뭐 이런 게 나 되게 뭐 약하다 이런 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빨리 방송도 띄워야 되고. 그
이제는 뭐 저희들이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돈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빨리 버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드리면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나요? 우선은 좀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 기존 카페와 어떤 부분들이 다른 거냐. 뭐 물론 이제 견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경쟁 모델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동차 DB에 대해서는 이제 오랜 시간 비즈니스 해왔고 또 가장 빠르고 뭐 기존 포털 사이트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고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으신데요. 네. 어쨌든 저희는 유저가 또 많아져야 예. 또 그 안에서 활동이 일어나고 그쵸. 또 뭐 프로모션, 뭐 광고, 기타 등등의 어떤 활동들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제 사용자와 이제 딜러 간의 어떤 연결 구도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뭐 구매까지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어.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알려지고 이야기들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쓰고 하면 돈 많이 벌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앱을 다운로드 받은 그 횟수 예. 뭐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19일에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이제 서버에 적용이 돼서 풀려진 건 화요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일. 예, 예, 오늘 맞습니다. 딱 일주일 됐네요. 맞습니다. 예. 딱 일주일 동안 몇만 다운로드를 지금 저희 표시되는 거는 500에서 10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구글이 지금 서버가 약간 딜레이 타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 1000명 좀 더 넘게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홍보 활동이나 보도 자료나 뭐 이런 전혀 걸 없더라고요. 전혀 안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주 말에서 다음 주 초부터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마 공개 석상에서는 이 탑라이더 팟캐스트 통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부담이. 영광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그 뭐지 레이싱 모델에 대한 그 예. 카테고리도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우선 레이싱 모델 분들과 유저들이 그 다이렉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최근에 뭐 SNS나 이렇게 많이 생기긴 했지만 기존의 어떤 팬분들을 제외하고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만남을 또는 그 소통을 주선하는 자리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레이싱 모델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보는 것도 그렇고 잘 알기도 힘들고 또는 너무 자극적인 요소로만 인식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좀 더 그런 포장되고 뭐 이렇게 거치장스러운 부분보다도 좀 자연스러운 소통을 하는 어떤 플랫폼으로서 레이싱 모델분들과 사용자가 좀 더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서로 그런 좀 구조로 잡고 있고요. 최대한 좀 건전하면서 좀 이렇게 그럼 저는 소통할 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희 의도는 그렇지만 모델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더 즐기시고 더 이렇게 알리시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분 정도 아마 클럽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누구요? 그거는 알겠어요. 예, 찾아보시면 보고. 되잖아. 예, 일단 거기 서승현 씨는 다운받아요. 없는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모델이 아니고 전직이 괜찮습니다. 예. 껴주지도 않을 거예요. 하면 안 해요. 그건 따로 말씀을 좀 나누시고요. 그래서 현재 4명 정도의 예, 모델들의 클럽이 이번 주에도 있고. 몇 분 정도 더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향후에도 좀 추가가 많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지금 모델분들이 생각 외로 좀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서 자동차 이야기보다 어찌 보면 지금 너무 많은 모델분들이 들어오면 아 이게 자동차 앱이 아니라 모델 앱인가 막 이렇게 착각하실까봐 뭐 어디든 안 그러겠어요. 수천 수백 배 수백 수천 배의 돈을 들인 모터쇼에서도 차보다는 모델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 네. 많으신데요. 뭐.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레이싱 모델은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저희도 최대한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워낙 좋아해서 뭐 이 방송도 진행하게 됐고 한데
일단은 기존에 나와 있는 자동차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이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왜냐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은 궁금해 하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카넥트는 내가 알아본 건 이런데 이거 가지고 확인을 한 번 더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정보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차를 직접 사기 위해서 구매 결정을 하는 데까지 좀 많은 절차들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에 좀 뭔가 배려를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자동차 서비스에 수업료를 낸 게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뭐 포털의 CP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부적인 어떤 자동차 미디어, 기타 등등의 자동차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 사용자가 자동차 정보를 소비하는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트든지 간에 마지막에 가면 이 차 좀 싸게 살 수 없을까요? 아니면 뭐 딜러분들 좀 연락 좀 주세요라든가 정보를 소비하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구매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저희는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제공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를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관심이 생기면 사실 한 차종보다는 복수 2대 이상의 차에 관심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항상 경쟁 차종을 놓고 예, 맞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을까.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정보의 과잉이라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그 펼쳐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개인화하는 거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정보들을 골라볼 수 있다, 또 받아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개인화를 통한 어떤 큐레이션 서비스, 자동차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야기하고 또 그런 부분들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라는 게 물론 뭐 소비하는 소모품의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길게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차를 뭘 사야지 하고 정하는 것까지는 어렵지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남보다 싸게 남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렇죠. 부분이죠. 요즘 뭐 좋은 차 타겠다, 뭐 타고 싶다라는 마음은 다들 있는데 그걸 제값 주고 다 사면 뭔가 좀 찜찜하고 바보 같은 된 것 느낌이 같고. 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친구들 중에도 딜러들이 여럿 있는데 이제는 좀 남는 게 얼마 없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아마도 카넥트에서 큰 일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지금 현재 구매 시장이나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진화를 할 텐데 네. 결국에는 이제 저희는 자동차 라이프 스타일을 이 서비스 안에서 그러니까 구매하기 전부터 구매하고 나서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그 모든 사이클들을 이 안에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구매만 막상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그 딜러나 또는 그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끼리 간의 정보 공유 뭐 이런 부분들도 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통일교 느낌이에요. 통일교가 원래 기독교, 천주교, 뭐 불교, 뭐 이슬람교 이런 그 각 종교들의 교리들 중에 가장 좋은 걸 뽑아서 정수로 만든 게 이제 통일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이제 자동차 동호회 아니면 무슨 차 이제 처음 나오기 전부터 형성이 돼서 그 차를 타는 사람들까지 모여 있는 그런 커뮤니티, 그다음에 딜러들, 부품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맞습니다. 다 모여서 예, 내놓는 정보들을 다 모아서 정수를 뽑아낸다. 맞습니다. 아마도 너무 대표님께서 돈을 많이 버실 것 같아서 예, 비록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저희한테 커피를 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일단은 뭐 커피에 뭐 설탕도 없어갖고 무슨 사약을 내리고 시작을 했기 어쩐지 때문에 안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굳이 커피를 이렇게 쓰게 먹어야 되나? 안 그래도 인생이 쓴데. 저는 참고로 에스프레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쓴 거를 좋아하는데 에스프레소는 저도 좋아해요. 에스프레소는 뭐 배부를 때도 그렇고 그 진한 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또 말을 하나 만들자면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시는 만큼 또 정수만을 뽑아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않으실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옷 입으신 거 보면
이 여름에 정장 그 재킷을 상당히 멋스럽게 입으신 다음에 할 수 있는 액세서리는 다 하셨어요. 스카프 하셨고요. 그다음에 행커칩 하셨고요. 심지어 부토니에까지 하셨어요. 아 이거 쉽지 않거든요. 본인만의 그 패션 철학이 있으세요? 일단 뭐 옷은 많이 없고요. 거의 뭐 입었던 것들을 많이 입기 때문에 예. 그냥 입기 편하고 뭐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임팩트 있어요. 우리 신경 많이 쓰고 오셨어. 근데 문제는 라디오야. 영상이 없어. 나 같은 케이스. 이 방송이 어. 카메라가 없는 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이득인 거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네, 저도 막상 와 보니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카메라 있으면 다 그래야 돼요. 그나저나 이제 슬슬 그 앞으로 카넥트가 이런 서비스 멋지게 한번 할 테니 많이 사랑해 달라, 아껴 달라 이런 맞아, 의미의 맞아. 말씀 듣고 빨리 또 일하셔야 되니까 그쵸, 그쵸.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직까지 저희가 출시한 지 지금 일주일이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또는 지속적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SNS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많은 기능들과 많은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또 아웃풋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속 많은 고민들을 하고 지속적인 기능 업데이트 또는 이제 그 어떤 컨텐츠에 대한 업데이트들, 소싱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제 그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바는 많지만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보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라이프 스타일의 굉장히 필수적인 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다운받고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어쨌든 자동차 라이프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 자동차와 우리의 삶이 그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출시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반응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나날이 번창하고 성장하는 카넥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 인터뷰 전준수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 주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여자분이십니다. 모델이에요 또. 네, 요즘 인기를 많이 얻고 계시는 모델인데요. 레이싱 모델 임희윤 양과 또 생생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페이스북에서 질문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 방송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리는 탑라이더 시즌 2 오늘이 세 번째 방송이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소식 함께 했는데 오늘은 유독 좀 세련미가 넘치는 자동차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또 맞아요. 도전하는 대표님과 함께 해서 뭔가 좀 더 생기가 생겼던 그런 방송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방송도 좀 더 재미있고 좋은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마지막에 오늘은 좀 특이하게 색다른 음악을 준비하셨다죠? 네. 그 전준수 대표와 이제 또 같이 이제 공동 대표로 계시는 분이신데요. 이용길 대표님의 또 노래 작곡하신 거죠. 네, 팀명은 베리베리 트로피칼이라는 노래. 팀명이 베리베리 트로피칼. 그리고 노래 제목이 어렵네요, 영어가. 한글로 쓰여 있잖아요, 한글로. 예? 아직 미발표. 무슨 김은국 씨예요? 예? 친구가 부릅니다. 검이라도 될까요? 그래서 막 들이대 막. 네, 유쾌한 형제들의 전준수 대표 그리고 또 다른 대표 이용길 대표님께서 두 분 다 음악을 하셨었나 봐요. 네. 예, 그분이 직접 음악을 만드셨다고 하고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베리베리 트로피칼. 네, 그리고 노래 제목은 이거 어떻게 읽어요, 레인님? 레인 ing. 그렇게 읽어야 되나요? 레인이. 예. 참고로 그 이용길 대표님이 같은 멤버고요. 네. 그 혼성 듀오 그룹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곡 다 쓰시고 지금 싱글 앨범 이번에 세 번째 싱글 앨범이고요. 두 분이 부부신가요? 부부는 아닙니다. 예. 그냥 남자분과 여자분의 팀인데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두 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봤는데 처음에 들었던 노래하고는 좀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요. 마지막 엔딩곡으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6월 달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오늘 먼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본방보다 긴 엔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